원주의 한 공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맹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판로가 막힌 강원도 감자를 구매해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2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복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들의 감동 프로젝트를 담아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누구나 어린이날에 대한 아련하고 아름다운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세월은 흐르고 풍경도 많이 달라졌지만 가슴 두근거리던 그날의 추억을 한번 끄집어내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 업계의 타격이 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거의 모든 공연과 행사 등이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시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가 줄어든 가운데 강릉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무관중 공연인데요. 관중이 없어도 감동은 뜨거웠던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오늘 낮에 정말 더우셨죠. 대구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했다고 하고요.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도 25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기온은 높았는데 맑은 하늘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내일은 어린이날 5월 5일인데요. 내일도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곳곳에서는 아주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덩달아서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내려갈 거라고 하네요. 네, 휴일이 이어지는 만큼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네.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위생수칙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오늘은요, 5월 첫째 주 월요일이자 또 샌드위치 데이에 끼어있는 또 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연휴라고 하면은요, 좀 황금 연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연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생방송 강원 365에서 알찬 소식들도 훈훈한 소식들로 대신 전달을 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박경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으로 첫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 4월에도 고성 또 강원도 일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해서 또다시 이 일이 반복되는 거는 아니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중에서 정말 다행인 거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좀 안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꼭 1년 만에 다시금 산불이 발생해서 정말 뭐 주민분들은 물론이고요. 전 국민적인 이 아픔을 좀 경험을 하게 됐는데 네. 사고를 접하고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또 더군다나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산불까지 더해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때문에 저 역시도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한 공단에서는요, 우리 이웃분들을 위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좀 사랑의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훈훈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의 소중한 터전, 강원도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한 동맹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그 감동의 시간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날은 푸르구나. 강원도의 산도 당연히 5월이 되면은 푸릇푸릇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원도의 산은요 아직은 민둥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작년 봄이었죠. 이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이 강원도의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잿빛이 초록빛으로 변하는 세상 그 현장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원주의 한 공단의 직원들이 한라망산 공원 일대에 모였습니다. 와, 여기 딱 오니까는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모여 계세요. 오늘 그래요. 어쩐 일로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강원도 산불 난 거에 대해서 식재 행사를 하고 그 나무가 얼마나 탔는지 보고 이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해서 네. 멀리 부산에서 왔어요. 야, 아니 지금 말투를 딱 들어보시니까 살아있는 부산에서 오셨네요. 네, 어떤 마음으로 조금 참가를 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사실 산림이 우리한테 주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산불 피해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피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 현장 한번 보고 네. 저도 봉사 활동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봐 힘을 조금 보태기 위해서 참석했어요. 지난해 4월 4일 강원도에 큰 피해를 입혔던 대형 산불.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진 불길은 소중한 우리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그날의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 황량한 땅에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한 이들의 살림 실제로 복구가 가보니까 시작됐습니다. 정말 규모가 제가 컸다는 이분들을 좀 안 생각이 만나볼 수가 없는 네. 게 일단은 산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분위기에 이 포스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여기 딱 있는데 일단은 여기 분들은 현재 어떤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저희 건강보험공단 네. 사내 모델입니다. 아, 모델가시구나. 잠시만요. 그럼 제가 여기 센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아, 모델분들이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모델로 활동을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공단에서 활동하시는 뭐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에 참석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우리 언니는 어떻게 참석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네. 오늘 여기가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네. 이제 산불 사회공원 네.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 사내 홍보 모델이 기꺼이 네. 도움을 주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공단의 사내 모델들이 뭉쳤습니다. 사내 모델들 화이팅! 자, 이제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시동을 걸어볼까요? 묘목들을 산지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주는데요. 어린 나무들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흙으로 단단히 메어줍니다.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싱그럽게 싹트길 바라는 저렇게 그 희망의 작은 바람들을 나무가 담아 큰 나무가 모두가 함께 되기까지는 엄청난 꾹꾹 시간이 눌러줍니다. 걸립니다. 이제 나무를 심었으니까 우리 나무에게 소원을 하나씩, 바람을 하나씩 이렇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가지고 네. 다들 따뜻한 여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빨리 비도 내리고 해서 저희가 심은 소나무들이 많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모두 다 타버렸는데 세상이 다시 푸르러졌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봄. 어린 묘목을 심으며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그렇게 간절함을 담아 초록을 심고 있습니다. 자, 이 구역의 패션 모델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약간 휴가 가려는 느낌으로 오셨다가 이 목적지가 산이란 거를 알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이 패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너무 멋지게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오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네. 평소처럼 하고 왔습니다. 평소에도 저러고 다니시나 네네. 봐요. 네. 오늘 여기 이제 네, 실제로 오셔가지고 봉사활동 나무 굉장히 많이 심기도 하고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나무 여기 이제 벌판도 좀 보셨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사실 작년에도 동해를 왔었던 게 작년에 동해 쪽에 수해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해 복구 봉사를 하러 왔을 때 그때 여기를 지나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까맣게 탄 나무들이 여기를 쫙 산을 다 뒤덮고 있어서 되게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좀 무서웠었는데 네. 그래도 나무는 아니지만 좀 푸릇푸릇해져서 기분은 좀 멀리서 봤을 땐 괜찮았는데 여기서 가까이서 와서 보니까 아직도 그냥 네. 민둥산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실제로 여기를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만감이 좀 교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아까도 그 산림청 그 직원분이 설명을 뭐 사람 키만큼 크는데 20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의 의미가 저희 공단이 이제 창립 20주년 맞는 그런 기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0년, 40년 이렇게 공단이 성장해 나가면서 같이 지역사회랑 같이 성장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뜻깊을 것 같습니다.
묘목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물과 빛이 돼 곧 초록빛의 세상을 만나기를 바라봅니다. 지역의 희망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 이름하여 감자동맹 프로젝트.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워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자 소비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감자가 200톤 넘게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 100톤을 구매해서 본인들도 소비하고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공단 직원들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농산물 판로 확보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가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강원 지역에 남아있는 감자 200톤 중 100톤을 구매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급식이 연기되면서 폐기 처분돼야 할 그럴 물량이었습니다. 이걸 사주지 않았으면 가서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주셔서 이게 다시 살아나게 됐기도 했거니와 또 농민들의 추가로 지급할 돈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강원도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공단과 강원도는 지속적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강원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구매한 감자는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는데요. 어려운 시기 속 나눔을 위한 실천과 노력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자야 잘 가. 전국에 5,000여 개의 시설이 지원이 되니 어려운 이웃들은 물론 농민들까지 얼마나 힘이 될까요? 힘든 농촌을 돕고 싱싱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이 착한 프로젝트 덕분에 그만큼 배달의 임무 또한 막중한 것 같은데요. 직접 시설까지 강원도의 맛, 뜨거운 감자를 전달하는 중입니다. 감자가 정말 싱싱합니다. 예, 이거 보내주신 그 국민공단, 보훈공단 직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같이 함께 나눔 행사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저희 시설 이용인 분들과 같이 요리도 해먹고 또 그 뜻을 이어받아 또 지역 독거노인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의 감자가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바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 덕분일 텐데요. 어린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 고운 연두빛에서 싱그러운 봄과 여름을 맞이하듯 이 사랑과 감동의 힘으로 진정한 희망이 싹트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농가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던 게 요즘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됐고 또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려움 겪는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이런 착한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계속된 그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씨도 그 산불 피해 현장 다녀왔잖아요. 묘목도 심고 왔는데 그 묘목이 자라서 산이 이렇게 제 모습을 찾는 데까지 50년이 걸리고 생태까지 완전 복원됐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그 사랑을 좀 같이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 나무만 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네네. 아니라요. 나무를 관리해주고 꾸준한 사랑을 보내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산불이 발생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 정말 조심하셔야겠다.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산을 복구하는 것, 숲을 복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우리 상처받은 이웃분들의 마음을 복구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웃의 마음을 복구시키는 데는 우리 또 이웃분들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아름다운 계절 5월이 돌아왔습니다. 5월 하면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은 가족과 함께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가족의 사랑을 좀 느끼는 그런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네. 또 5월 21일이 되면 부부의 날인데 특히 이제 내일 어린이날은 모두가 다 그리워했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희 씨 같은 날에 경험에 있으면은 네. 어린이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린이 같죠? 예, 어린이라서 경희 씨 날이라고 했나요? 제가 일부러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실핀도 색깔로 꽂고 왔는데 예.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네. 어린이날은요. 네. 일단은 가장 손꼽아서 기다린 날 중에 하나였죠. 엄마 아빠랑 일단 뭐 놀이동산도 가고 또 네. 과연 우리 엄마 아빠가 선물을 뭘 해줄까. 네, 기대되죠. 은근히 기대도 좀 하고 제 마음이 네. 읽진 않을까 항상 하루 종일 눈치를 좀 보고 아, 예. 요랬던 날이었는데 예. 공감하시죠? 네, 아니 경윤 씨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어린이날이 완전 본인 세상처럼 얼마나 그러니까요. 의기양양하게 느꼈겠습니까? 그럼요. 네. 모두가 다 이런 좀 추억을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의 박진영 리포터가 어린이날 추억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어떤 추억 소원인지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따사로운 햇살과 푸르른 자연 속에서 아이와 나들이 떠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들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누구나 어린이날에 대한 아련하고 아름다운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세월은 흐르고 풍경도 많이 달라졌지만 가슴 두근거리던 그날의 추억을 만나러 떠나보시죠. 산과 호수가 조화로운 춘천 MBC.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죠. 아니 제가 대박 사건 하나 갖고 왔거든요. 저는 MBC랑 운명이었어요. 나는 MBC 리포터를 해야 될 운명이었어. 이 사진 보여요? 지금 이 사진 어딘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나타나 사진의 위치를 찾아가는 진영 씨. 지금 보여요? 이 싱크로율? 약간 재현하면은 약간 이런 모습인데, 아니 제가 18년 전에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MBC랑 필연이에요, 필연. 근데 칠 수 없어요. 이제 나 같이 가야 돼. MBC랑 같이 가야 돼. 아시겠죠? 나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어딜 자꾸 같이 가. 일단 촬영이나 같이 갑시다. 이거 먼저 받으세요. 이게 뭐야? 그냥 장난감 같은데요? 일회용 카메라예요. 에? 예전에 많이 썼던 거예요. 옛날에요? 기억나시나요? 한 번 찍고 필름 다이얼을 돌돌돌 돌려서 또 찍고. 어린이날인 만큼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길다 길어. 옛날 카메라로 추억을 되찾자는 거죠? 이걸로 시민분들의 추억을 찾아드리자. 그렇죠. 제가 오늘 또 의미 깊은 일 하나 하네요. 하나, 먼저 둘, 우리 셋. 스텝부터 찰칵. 어린이날이면 꼭 왔던 곳, 옛 춘천 어린이회관. 이곳은 호숫가에 피어나는 끝없는 동심세계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이곳에서의 추억이 꽤 많을 듯한데요. 의암호를 무대 배경 삼아 다양한 공연이 선보이고 건물 사이사이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 춘천 어린이들에게 이곳은 신나는 놀이터이자 단골 소풍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구 어린이회관인데요. 저도 사실 이곳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은데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싱싱이도 타고 또 가족들과 함께 와서 김밥도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곳은 과거와는 색깔이 조금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는 분들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대개는 어린이회관을 많이 왔죠. 와서 그때는 행사 많았었어요. 그런 행사도 참여하고 아이들은 뭐 그런 게 좋았죠. 뭐 그때야 뭐 큰 거 뭐 있었어요. 맞아요. 네, 밖에 그냥- 나와서 뛰어놀고 네. 그런 게 최고였으니까. 그리고 어린이회관에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연극이 있대, 뭐가 있대, 뭐 그때는 무슨 뭐 그 동화에 나오는 그런 거를 다 해줬잖아요. 맞아요. 조그만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면 그런 거에 애들이 뭐 감동해서 뭐 울고불고 이러고
그렇게 지냈죠. 우리 아이들 지금도 와도 엄마 그 옛날에 엄마 내가 그렇게 하다 뭐 계단에서 엄마 상 타러 나가다 엎어져서 엄마가 뭐 기절하고 태운 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 생각나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이 공간을 즐기는 주인공들은 가족과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그랬듯이 같은 공간에서 추억이 대물림됩니다. 엄마 아빠와 같은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소피아, 안젤라 옛날에 너희 어렸을 때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 어린이 회관에 와서 좋아가지고 뛰어놀던 그 생각이 절로 난다 정말. 그녀가 여기 어린이회관에 할머니 왔는데 너 옛날 생각나니? 뛰어놀던 거? 그녀기 사랑해. 소중한 추억이 깃든 옛 어린이 회관에서 지난 추억을 꺼내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꼭 껴야 돼요. 어린 시절 추억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춘천 유일의 놀이공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이게 얼마 만에 다시 온 건지 새삼스러운 박진영 리포터. 이곳에서 함께한 추억들이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미션, 추억의 장면을 재현하라. 1975년 개장한 이곳은 대표적인 소풍 장소이자 어린이날 필수 코스.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놀이기구와 동물원까지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시간이 지나 조금은 촌스러움이 묻어나지만 이 또한 나름대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인생 사진을 남기러 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춘천 소풍하면 이만한 곳이 없잖아요. 우리 항상 여기다 돗자리 피고 김밥 먹고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음료수 먹고 배 아프다고 화장실 뛰어가고 내가 먼저 탈 거야 하고 난리치고. 오늘 제가 이곳에서 저희 옛 추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박진영 리포터의 추억 찾기. 그 첫 번째 미션은 회전근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쿨하게. 남자잖아요, 우리. 살 수 있는 거죠? 가자! 가자! 드디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저는 프로예요, 프로. 저 이런 기구 정말 잘 타요. 정신은 잃었지만 추억은 제대로 찾은 거죠? 박진영 리포터의 추억 찾기 두 번째 미션은 꼬마기차. 왠지 박프로와 이제야 딱 맞는 놀이기구 같은데요.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뒤늦게나마 추억 찾기 완료. 와, 진짜 그대로네요. 수많은 어린이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왔던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찾게 되는 곳.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건데 이제 제가 살던 그 도시 근교에 딱 이런 분위기의 유원지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동물들도 많이 있고 여기 이렇게 조경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도 데리고 와봤더니 애도 좋아해가지고 여기 자주 오고 있어요. 이 추억 또한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놀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놀이공원.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저도 아마 걸어 다니고 요럴 때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따님처럼 네네. 어릴 때? 네네. 지금은 그때는 많이 커 보였죠? 근데 지금은 조그만 장난감 같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같이 나오고 그랬던 것처럼 많이 사랑받고 자란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추억을 되찾아주는 진영 씨. 오늘 미션 클리어. 어린이날의 마무리는 바로 외식이죠. 오늘의 메뉴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시는 짜장면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무조건 자장면이지.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오, 맛있겠다. 원래 여기다가 막 고춧가루도 넣어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야. 지금 되게 배고프신 시간인데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자장면은 정말 보기 힘들다. 추억으로 먹고 맛으로 먹는 자장면. 어린이날 최애 음식 맞네요.
역시 어린이날에는 짜장면이 짱이죠. 온 세상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날.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이 부모님의 커다란 사랑이 새삼 더 크게 다가오는 날인데요. 그 시간과 사랑으로 아이들은 더욱 멋지게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련하고 아름다운 어린 시절이 있듯 소중한 추억이 있을 텐데요. 오래된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추억 하나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놀이기구 타고 뭐 솜사탕 먹고 그때나 지금이나 외식 메뉴 하면 자장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도 화면 보니까 제 어린 시절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달력에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맞아요. 그날만은 기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막상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참 이상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어른이 돼도 이 어린이날의 추억이 참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번 어린이날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게 싹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이 이 날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명수 씨가 뭘 하면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줘요. 제가요, 네, 예, 그나마 가장 어린이가 가깝잖아요. 아닌 제가 네. 저 나이로는 제가 제일 가까운데 아무래도 가깝다고. 예, 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너튜브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네. 오래 보면 좀 눈에도 안 좋고 맞아요. 안 좋으니까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니까 조금 시청 시간을 조금 늘려서 아하. 아이들에게 좀 선물을 해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용소 씨는 어때요? 저는 좀 클래식한 거,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네네. 이렇게 뭐 좀 뭐 어려운 퍼즐을 만들다든가, 뭐 완성을 안 해도 좋으니까 네네네. 뭔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그게 평생 가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네요, 왜 웃고 좋네요. 마세요? 됐고요. 자, 프리티 네네. 영상 나가요, 네네. 그냥. 네네, 좋습니다. 네. 내일은 알겠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라는 유행어가 생겨났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식욕이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또 식사를 하고 나면 꼭 후식을 먹어야 되고 네. 후식하면 빵 아닌가요? 빵. 그럼 빵배가 따로 있다고 명수 씨가 얘기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뭐 예, 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경윤 씨도 마찬가지고 명수 씨도 마찬가지. 다 빵을 좋아하는데 네네. 뭐 빵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마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상도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VCR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우리 진짜 뭐 빵돌이 빵순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네. 안 빠지는 이 허벅지 살이 빵 때문에 쪘다라고 아, 해도 예. 진짜 과언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깜짝 놀랐던 게 사과 모양 빵부터 고가빵, 찜닭 크로켓까지 SNS에 엄청 유명한 빵들을 다 모아놨다고 하거든요. 어떤 빵인지 지금 빨리 화면으로 보러 가보실게요. 여러분, 빵이 살고 빵이 주는 빵돌이 치기장입니다.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빵도 저 빵 같고 저 빵도 이 빵 같고, 아니 뭐 좀 색다른 빵, 특별한 빵, 그런 빵 어디 없나요? 이 빵이 저 빵 같고 저 빵이 이 빵 같은 일면 빵택에 지쳐버린 빵순이 빵돌이 여기 모여라. 앙증맞은 에센스타 사과 모양 빵부터 든든한 안동찜닭을 가득 담은 크로켓, 상주의 명물이 그대로 들어간 곶감 쌀빵까지 빵 단 한 글자로도 행복해지는 빵 덕후들에게 바칩니다. 특별하게 채워본 빵빵한 하루, 입 호강하러 가보실까요? 빵생빵사, 오늘도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이구역 빵킬러 뽀글머리 기정 리포터.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아니죠. 돌아서면 빵, 돌아서면 빵. 자칭 빵돌이죠, 최기정. 아니 그런데 빵을 먹어도 뭔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해. 뭔가 허전한 빵돌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 하면 맛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이 있다고요. 예, 여기 오시면은 우리가 안동 찜닭을 이용한 크로켓이 있습니다. 찜닭이면 찜닭, 크로켓이면 크로켓이지. 찜닭 크로켓?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찜닭 크로켓. 안동을 대표하는 명물 찜닭과 크로켓이 만나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
자, 그럼 찜닭맛 크로켓 맛보러 들어가시죠. 잠깐. 아, 왜요? 그 비법 공개하면 안 돼요? 아, 비법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머리에 캡도 쓰고 먹는 음식이니까 위생 관리 철저. 그럼 옷 갈아입겠습니다. 오, 깜짝같이 변신했는데요.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예, 이제 들어가 보시죠. 네, 예, 그렇게 맛보러 가시죠. 전국 각지 미식가들의 입맛 사로잡은 크로켓. 그 출발은 깨끗한 위생. 오,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양배추 있고요, 저기 당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닭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 찜닭 재료인데 이 찜닭을 그렇게 안에 쏙 넣는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저희 안동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가 안동 찜닭이잖아요. 그런데 이 찜닭을 먹기 위해서는 찜닭 골목만 꼭 가야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찜닭을 어떻게 하면은 드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빵에 넣자. 빵 속에 안동 찜닭 원료를 넣으면은 간편하게 우리 안동 찜닭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오, 그냥 찜닭이 한 손에 잡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찜닭맛 크로켓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찜닭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 각종 채소와 닭고기에 당면까지. 그야말로 푸짐한 찜닭 재료 맞아요. 매콤달고 찜닭이 완성되면 100% 우리밀로 만든 반죽 합세. 상황버섯 추출물로 빚어낸 반죽. 마시면 맛, 건강이면 건강. 두 마리 토끼 모두 확실히 잡았습니다. 냄새 좋습니다. 튀김 냄새 언제 맡아도 행복합니다. 튀김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찜닭맛 크로켓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찜닭맛 크로켓을 만드는데도 그 3가지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대표적인 매운맛, 그리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카레 맛, 그리고 우리 애기들,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치즈 맛, 이렇게 3가지 맛으로 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빨리 맛보고 싶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찜닭을 기름에 퐁당 튀겼으니 워워워 침샘 진정들 하시고 매운맛부터 치즈맛, 카레맛까지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 냄새 좋네요. 매운맛, 치즈맛, 카레맛, 찜닭 크로켓. 지금부터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찜닭 크로켓. 편하게 들고 먹을 수 있어 깔끔하고요. 속이 꽉 찬 푸짐함에 든든합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찜닭과 크로켓의 환상의 하모니. 그 맛이 궁금해. 야, 여러분 크로켓 골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콤함을 좋아한다. 매운맛. 난 부드러운 맛을 좋아한다. 치즈 크로켓. 그리고 느끼함을 잡아주는 카레 맛까지. 요거 크로켓 골라 먹는 맛이 있습니다. 3가지니까 어디서나 간편하게 찜닭으로 푸짐하게 찜닭맛 크로켓 드셔보세요. 다음 목적지를 찾아서 지도 대신 SNS? 오. 여러분, SNS 속 핫플레이스, 맛집, 맛있는 요리 찾는 게 요즘 제 소소한 힐링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에요. 함께 가시죠. SNS를 강타한 귀염 뽀짝 두 번째 주인공. 그 정체는 바로 사과?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요즘 SNS를 보다가 아주 귀염뽀짝한 사과, 그 예쁜 사과가 있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그 사과? 그거는 사과가 아니고요. 예. 사과 모양을 닮은 빵입니다. 과일? 아니죠. 빵? 맞습니다. 빨간 껍질 속 수줍은 뽀얀 속살 자랑하는 SNS 스타 귀여운 사과 모양 빵.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사과 모양 빵.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안동에 그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디저트, 안동적인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이렇게 사과를 이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오, 그렇죠. 안동 사과 유명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모양만 사과 모양인가요? 아니요, 이게 안동 풋사과 분말을 이용해서 안에 앙금에 넣어서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사과. 오, 모양만 사과 모양이 아니라
이 빵 안에 진짜 안동 사과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진짜 사과 있다. 마시면 맛, 향이면 향, 앙증맞은 모양까지 안동 사과를 쏙 빼닮은 사과 모양 빵. 안동을 가득 담은 디저트로 관광객들에게 특히나 여성들에게 인기라고 하죠. 정말 예쁘게 드시는데 아니 요 사과 모양 빵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 번 더 예쁘게 드셔주세요. 예, 브레드, 애플 브레드. 맛있어요. 맛있어요. 바쁜 일상 속 열일 중인 뽀글이 리포터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부드러운 사과 모양 빵 한 입, 촉촉함 채워주는 커피도 한 입. 아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제가 먹는 모습만 봐도 막 힘이 꿀꺽꿀꺽 넘어가시죠? 이게 모양이요. 정말 사과 모양 빵이라서 사과 모양을 꼭 닮아서 이게 시각적으로도 맛있어 보여요. 근데 먹어보면 또 맛있어요. 속을 쫙 보면요. 이게 속 모양은 반만주 그런 모양인데 이 안에 사과 분말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맥힘 없이 달달하게 맛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2번 바랍니다. 이거 괜찮네요. 풋사과 분말, 강낭콩, 사과 원액으로 만들어 텁텁하지 않고 부드럽게 은은한 사과 향기가 입속을 맴도는 사과 모양 빵. 맛도 모양도 상큼하고 귀엽게 SNS 스타 사과 모양 빵 드시러 오세요. 빵지술래 그 마지막 장소는 빵 냄새. 아 좋아. 온통 빵이야. 여기도 그냥 빵. 여기도 저기도. 아니 상주의 특별한 빵은 도대체 뭐죠? 네, 여기서는 우리 특산물 꽃감과 쌀로 만든 빵을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300의 고장 상주를 대표하는 곶감과 쌀로 만든 빵이 마지막 주인공. 여기도 쌀빵, 저기도 쌀빵. 여기는 곶감 쌀빵. 와, 상주하면 곶감과 쌀인데 상주의 특산물로 어떻게 빵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손님들 중에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쌀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서울기술센터에서 저희 쌀빵을 개발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쌀빵으로 만들다 보니까 속도 편하고 맛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알러지 반응이 없어서 손님들이 쌀빵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특급 비법을 전수받은 상주의 빵집들. 이곳에선 곶감과 쌀의 변신은 무죄. 맛있게, 쫄깃하게, 달콤하게. 향기 너무 좋습니다. 갓 구워 나온 쌀빵 향기 정말 좋은데 이거 냄새만 맡고 있으니까 이거 고문이네요. 한번 맛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맞춰볼까요? 네. 팥소나 생크림 대신 곶감을,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건강한 달콤함으로 속이 편안한 맛, 쌀빵과 곶감빵. 야 이거 대입에 딱 맞네요. 보셨죠? 쌀로 만들어서 쫄깃한 거. 그리고 곶감이 들어가서 아주 건강하게 단맛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밀가루가 아니라 쌀, 상주 쌀이 들어가서 이게 아주 그냥 속도 더부룩함이 없이 편안하고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쌀빵 요거 놓치지 마세요. 또 먹어야지. 쫄깃해요. 붕어빵엔 붕어 없지만 곶감 쌀빵엔 곶감도 있고 쌀도 있다. 타르트, 만주, 롤케이크 다양한 종류와 맛으로 빵돌이 빵소리들을 유혹하는 곶감빵, 쌀빵. 오, 빵을 한가득 고르셨는데 빵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원래 평소에 빵을 엄청 좋아합니다. 오, 근데 이게 또 밀가루 빵이 아니라 쌀빵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밀가루 빵만 먹다가 최근에 쌀빵을 먹기 시작했는데 쌀로 만든 빵을 먹으니까 소화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곶감도 들어가 있어서 맛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쌀빵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 역시 빵을 좋아하시는 분, 드셔보신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 쌀빵 한번 드셔보시면은 쌀빵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못 먹습니까? 네, 밀가루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붕어빵엔 붕어 없지만 꽃감빵에 상주 꽃감이 있습니다. 상주 콧감살빵 드시러 오세요. 빵빵하게 재워본 빵돌이의 하루, 든든 딸이 푸짐한 안동의 맛, 찜닭 크로켓도 맛보고 SNS 스타 안동 사과빵에 상주 명물 곶감과 쌀로 만든 빵까지 모양도 맛도 모두 특별한 빵. 그 매력의 끝은 어디인가? 빵이야 빵빵하게 즐겨본 빵돌이의 하루. 배는 고프고 밥은 귀찮고 출출할 때 생각나는 간편한 매력, 빵의 매력 속으로 빠져 보시죠. 빵빵. 황금 연휴를 맞아서 강원도는 물론이고요. 각종 관광 명소 그리고 나들이 하기 좋은 곳으로 많이들 떠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발랄하고 또 네. 활동적이고 정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진짜 가슴 너무 답답해요. 뭘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네. 음악적인 감성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아, 뭐 네. 힙합, 전통음악, 뭐 발라드, 뭐 댄스, 네. 뭐 이런 거. 이 음악적인 공연을 좀 즐기고 싶은데 이런 걸 못하니까 아우 진짜 이 가슴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네. 즐기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생활이 힘듭니다, 즐기기. 왜 없어요? 두분 왜요? 소식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네. 공연이 왜 없습니까? 얼마 전 예. 강릉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요? 이름하여 무관중 공연. 어허. 무관중 과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펼쳐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저기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야, 이거 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혼자 노래하려니까 이거 뭐 재미도 없고 흥도 안 나고 무엇보다 정말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강릉에서 이렇게 관중이 없는 상태로 말 그대로 무관중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누가 듣죠? 재미는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지 않습니까? 바로 가보시죠. 날개를 활짝 펴고. 안녕하세요, 윤도래입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 아트센터. 강릉 지역 문화예술의 요람인 이곳이 코로나19로 인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요즘 닫힌 문처럼 행사도 공연도 멈춘 텅 빈 이곳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찾아오지 못한다면 온라인 공연이 바로 그 해답. 야, 공연장 입구에 딱 손소독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한 일이겠죠. 꼭 필요한 스태프들만 입장이 허용된 가운데 공연장에선 리허설이 한창이다. 자, 지금 시간이 1시 50분. 본 공연은 7시 반이기 때문에 리허설은 이미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객석인데 지금 저쪽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공연을 코앞에 둔 분주한 리허설 현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공연자들이 객석을 등지고 있다. 아하, 객석을 비워두는 무관중 공연이다 보니 무대 배치도 180도 다를 수밖에. 뭐 많은 공연 무대를 세팅하시고 하셨겠지만 이번 공연이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공연 자체는 원래 다 생중계이긴 한데 하나 틀린 점은 이제 관중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점인 것 같고, 뭐 저희가 원래 무대처럼 이제 관객석을 이제 바라보고 해도 되는데 그 점을 저희가 좀 무관중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명도 저희가 항상 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틀린 점이나 색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들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무관중 무대를 앞두고 평소와 살짝 다를 것 같은데. 보니까 실력도 그렇고 많은 무대에 서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무관중 공연, 이런 무대는 서보신 적 없으시죠? 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공연을 하면 관객분들이 얼굴 표정도 나오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아무도 없으시니까 좀 허전하긴 하지만 밖에 요즘에 볼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힘든 상황에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 되게 좋은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비록 눈앞에서 관중의 환호성은 들을 수 없지만 늘 직접 찾아와 주던 고마운 관객들을 위해 방안까지 찾아가는 그야말로 방구석 공연. 자, 그렇다면 오늘 공연은 과연 어떤 무대일까? 살짝 맛보기만 소개한다면 강릉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대중음악가들의 다채로운 무대라는데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리허설 일단 마치고 이제 지금 본 공연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공연 다시 또 한 번 더 음악 생각하고 어떻게 플레이할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앞으로 찐. 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관객이 있는 공연이라면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때그때 라이브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무관중 공연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좀 더 실수 없이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공연장 주변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무관중 생중계 공연. 사실 가수도 처음이지만 이런 공연은 관객들도 처음 접하는 상황. 어색하긴 서로 매한가지다. 너 보여줬지? 그거 저기 뭐야 유튜브에 검색하면 강릉 아트센터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봐, 알았지? 갑자기 네. 예, 모르셨어요? 이렇게 큰 게 있는 줄 몰랐네. 일단 다짜고짜 찍겠습니다. 네.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태영 밴드, 이태영 밴드라고 합니다. 저희는 강릉에서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대중음악, 재즈, 사실 뭐 가리는 장르 없이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통화를 누구랑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게 하시던데 누구랑 통화를 하신 겁니까? 실용음악학원, 음악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무조건 봐야죠, 선생님이 하는데, 그렇죠? 이런 공연 어떠세요?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예전에 방송 녹화는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 공연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관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좀 낯설기도 하고 생각보다 되게 떨리는데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야, 지금 있는 곳이 중계차입니다. 중계차. 중계차 안에 들어와 보는 건 또 처음인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실시간 생중계 준비를 다 마치신 겁니까? 예,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중계 화면을 저희가 컴퓨터에서 받아서 이제 SNS로 라이브로 송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관중이 없는 이런 공연을 중계하는 거 처음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중계는 처음인데 색다르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재미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그제 공연이 계속 있었잖아요. 실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이 공연을 보고 나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생활에 활력이 된다고 이런 댓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드디어 막이 오른 온라인 생중계 콘서트. 라이브로 중계와 송출이 이어지고 가수와 관중이 코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지만 랜선 너머 수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저도 지금 실시간 생중계로 이 공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 영상 퀄리티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사실 평소 이런 공연 볼 때는 그냥 옆 사람이랑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과 여기에 대해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요 재미가 있네. 최선을 다해 공연장을 채우고 있는 가수들. 그동안 서지 못했던 무대의 아쉬움을 오늘 다 해소하는 모습인데 이틀 전부터 시작된 무관중 공연. 첫날엔 우리의 전통음악으로 문을 열었다면 둘째 날엔 클래식의 향연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호강을 했더랬다.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짜릿함. 차 안은 어느새 콘서트홀. 공연을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요새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요새 그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축소되고 좀 취소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나마 좀 SNS로 볼 수 있다는 게 물론 현장감은 없지만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좀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3일간 펼쳐진 무관중 공연이 모두 끝이 나고 오늘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가수들도 한숨 돌리는데 제대로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강릉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러쉬 밴드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공연 지금 막 마치고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또 유튜브 방송은 또 처음 했어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좀 긴장도 됐었는데 옆에 또 좋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괜찮았어요. 유튜브로 이게 생방 실시간 이제 방송이 되니까 전국에서 너무 많으신 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좋았어요. 아주. 네. 지금 공연 막 끝나고 내려오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어떤 공연이든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서 많이 힘드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같이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사회적 거리감을 온라인 공연을 통해 좁힐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은가? 즐거움 가득했던 3일간의 라이브는 이것으로 끝! 무관중 공연이라고 해서 평소랑 준비가 다를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관객분들 앞에 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는 좀 매력 있다고 느낀 게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아하. 이거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경윤 씨는 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옷 신경 쓰고 또 화장 열심히 해서 맞아, 공연장에 맞아. 가는데 네.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볼 수 있는데 느낀 점을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거. 저는 이런 공연 있으면 아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정착된 공연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설 자리가 없었던 공연자분들 그리고 이런 공연이 없어서 목말랐던 시민분들에게 모두 다 좋았던 무관중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네. 오늘은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코로나19 이야기 오늘도 안 할 수가 아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SNS 상에서 이 덕분에 챌린지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존경합니다라는 수어라고 해요. 저희 존경하는 분들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요. 네, 저희도 챌린지에 동참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부터 한번 시작을 네, 해볼게요. 네, 좋아요. 자, 의료진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여러분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오늘의 축구 박수는 찐이야예요. 좋아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네, 함께해 주셔서 진짜로 고맙습니다. 자, 찐으로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가세요. 네, 안녕.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어린이날 관계를 하루 쉬고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요일 예고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 탓에 모두가 힘든 요즘 동해안 최대 규모의 어시장인 중훈진 수산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중훈진 수산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요즘 주로 잡히는 어종들의 시세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코로나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농가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주시와 관내 공공기관들이 힘을 합쳤는데요. 농민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함께 돕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까지 얼어붙은 요즘 강원도와 춘천시의 여러 예술단에서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 영상을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시립합창단, 춘천시립교향악단 등의 온라인 공연을 소개하고 제작 에피소드를 들어봅니다. 오늘 춘천 소식으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달이지만 이맘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좀 나가시기도 힘들고 네. 사람 만나기 더욱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하는데 이래서 원주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른바 마음
방역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캠페인은요, 사회복지관 직원들과 네.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아침 안부와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네네. 영상 메시지를 접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반려식물과 함께 깜짝 방문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이 복지관에선 이 마음 방역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 사랑과 감사의 영상을 전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방역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요즘 마음이 참 지치고 힘든 때인데요. 이때 더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따뜻한 온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